역사는 조사성어의 원천이다. 역사는 인간의 행위를 기록해놓은 기록물이거나 또는 그 기록물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행위를 역사라고 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행위 자체 그리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행위들 가운데에서 후대 사람들에게 충분히 교훈이 되거나 시사점을 주거나 개발을 주거나 또는 통찰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그걸 압축해가지고 표현하는 게 구사성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역사 기록과 역사 행위가 압축된 것이 구사성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고급 컨텐츠입니다. 구사성어가. 그죠? 단순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쫙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그 사건을 또는 그 스토리를 쫙 전체적으로 전부 다 종합한 다음에 그거를 몇 글자로 탁 꽂집어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사성어를 배우시게 되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꼰대 예방약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점차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손자들이나 자식들이 듣기 싫어하잖아요. 잔소리 같이 들린다고. 고사성어를 많이 알면은 요약 능력이 생깁니다. 상황 요약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꼰대 예방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꼰대 안 되게 하는 예방약이 고사성어다. 그 딱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요거는 이제 이런 유념이 필요합니다. 할아버지가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 글자로 딱 요약을 했어. 그러면 손자가 궁금하면 한 번 더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잖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꼰대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 지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거나 얘기가 막 늘어지면은 어이구 꼰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편에게 이제 공을 넘기는 좋은 재료입니다. 이게 탁 던져주는 거죠. 알면 알아들으면 좋고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나는 분명히 핵심을 짚었어. 조금 의식이 있거나 조금 생각이 있으면 할아버지, 아버지 그건 뭔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알고 싶냐? 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세요. 알고 싶다 그러면은 들어봐라. 조금 길어질지도 모른다. 그러고 시작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분입니다. 자, 삼고철에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꼬맹이들도 삼국지 좋아하거든요. 제갈량 좋아하거든. 삼고철에 알아요. 삼국지 갖고 얘기가 나왔어. 그럼 제갈량 얘기가 나왔어. 그럼 삼고철에 막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일부러 또 유도를 하셔도 됩니다. 삼고철 이거 뭐냐? 지가 야, 근데 그 삼고철의 오리지널 버전이 뭔지 아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마천 사기는 삼국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인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스토리 구성이나 대화나 이런 부분들이 사기에서 떠오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마천 사기는요, 아주 특별한 역사책입니다. 중국 문학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소설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중국 소설의 거의 원조에 가깝습니다. 사마천 사기는. 특히 유협열전이나 자객열전 같은 경우는 중국 무협소설의 원조입니다. 한고철의 오리지널 버전은 오청이윤이라고 하는 기자입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3번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3번을 찾아와서 어디를 찾아와요? 초가집을 찾아오죠. 그게 초리 아닙니까? 그죠? 제갈량이 초가집을 3번 찾아왔다. 방문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갈량이 집에 있으면서도 일부러 안 만나주지 않습니까? 3번째 찾아오니까 나가서 맞이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융중대라고 하는 유명한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갈량이 머물고 있던 초가집 그 지역 이름이 융중입니다. 융중이라는 곳에서 유비에게 천하서 한번 대책을 이야기하는 게 융중대라고 합니다. 요 오청이윤은 상나라 탕임금이 이윤이라고 하는 요리사를 5번 방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5천 청했다, please 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걸 5번이나. 또 결과적으로 이윤이 5번째 만에 탕임금에게 건너와서 탕임금에게 은나라를 하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계책을 일러줍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역사상 최초의 재상이 됩니다. 이윤이라는 사람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재상입니다. 저 윤자가 나중에는 초나라가 춘추전국 시대 가면 초나라가 저 윤자를 받아가지고 영윤이라고 해가지고 재상을 영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재상입니다. 이윤의 영 초상화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솥 같은 걸 들고 있죠. 끼고 있죠. 옆구리에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윤이 요리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의 이치를 가지고 상나라 탕임금에게 통치의 이치를 설파한 현자입니다. 유비는 3번밖에 안 쳐다봤지만 탕임금은 5번. 네? 이게 이윤의 사당입니다. 밑에는 요리의 신으로 지금 추앙되고 있는 이윤의 모습을 조각해놓은 목조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윤의 무덤입니다. 이런 거 찾아다니는 게 제일입니다. 이게 전부 다 현장 가서 제가 다 찍은 사진입니다. 뭐 수시로 이런 현장들은 제 강의 들으면서 늘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는 제갈량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다고 하는 융중이라고 하는 곳의 초려, 삼고당이죠. 그죠? 삼고당이라고 하는 집을 하나 지어놨어요. 융중에 가면. 오른쪽은 저렇게 읽어야 됩니다. 현대 학자가 쓴 글자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에 읽으셔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시고 제갈초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갈량의 초가집이라는 뜻입니다. 광말량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쓴 글자입니다. 이런 형판이 걸려 있습니다. 삼고초려에 관계되어 있는 그림들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여러분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 있어요. 혹시 나중에 인천에 가시면 차이나타운 꼭 한번 가서 한 바퀴 한 2시간이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볼만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는 그 차이나타운에 중국 사람들 다 살고 있었고 학교도 있었습니다. 학교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중국 거리였어요. 그러던 것이 박정희 때 이 화교들을 박해를 합니다. 시민군, 주지도 않고 특별군도 아무것도 안 줘요. 그래가지고 차이나타운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명동 쪽으로 와가지고 명동에 중국 대사관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짜장면 뽑는 그 기술 배워가지고 다 이민가거나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차이나타운 황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참 독한 나라예요. 그러다가 한중 수입이 되면서 중국의 경제력, 그 다음에 중국 관광객 막 몰려오니까 부랴부랴 막 이만한 돈을 넣어서 그거 폐방이라고 합니다. 입구 문 큰 거 하나 세우고 새로운 걸 만든다고 잔뜩 만들어 놨는데 옛날 모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전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 가서 놀았거든요. 저도 가만히 보면은 중국 전문가 되려고 뭔가 인연의 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이나타운에 가면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삼국지 전체에 벽화가 쫙 그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삼고초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연화라 그래가지고 풍속합니다. 오른쪽. 여기 삼고초려도 풍속하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요 그림입니다. 양산 통도사에 가면 통도사가 법당에 벽화에 삼고초려도 그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통도사 가시면 꼭 찾아보십시오. 저는 아무나 못 찾습니다. 삼고초려라고 하는 이 고사가 얼마나 유명해져가지고 우리나라까지 건너와서 그것도 불교 사찰 벽화로 그려져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리지널은 오청 이윤이다. 삼고초려 식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삼고초려 얘기하면 야 오청 이윤은 아니야?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기를 좀 죽이십시오. 지금 한국 사회를 놓고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 고사성어가 딱 생각이 납니다. 어미도종 또는 다른 말로 어미도령이라고 합니다.
길을 가리고 종을 훔치다 라는 뜻입니다. 길을 막고 종을 훔치다. 춘추시대 때 진나라에 6 유명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육경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범씨 집안이 지배이라고 하는 집안에게 멸망을 합니다. 범씨 집이 폐허가 되고요.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동네에 어떤 사람 하나가 범씨 집안에 와가지고 뭔가 훔칠 거 없을까 두리번거리다가 종이 있어. 종이 탐이 납니다. 이 종을 훔쳐가야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종을 들어보니까 이게 무거워서 들 수가 있나? 못 듭니다. 그래서 망치를 가져다가 종을 깨가지고 요거를 깨트려서 조각을 가져가서 어디 녹여서 그걸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망치로 종을 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나지. 띵! 하고 소리가 날 거 아니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귀를 살짝 막았어, 이 사람이. 귀를 막고 보니까 소리가 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어디 창 같은 걸 구해가지고 귓구멍을 완전히 틀어 막은 다음에 망치로 깨가지고 종을 훔치다가 사람들한테 걸려서 붙잡혔다. 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딱 의미도전이죠. 그죠? 예. 국민들 다 안단 말이죠. 빨리 도둑질하는 거 보이는데 지만 기가리고 열심히 망치로 종을 깨고 있는 거예요. 딱 이런 모습. 보사성어가 갖다 주는, 나중에 이제 시사보사성어 강의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회 현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딱, 그죠? 그대로 비추어 줄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 어미도전 같은 건 얼마나 적나라합니까? 그죠? 자, 공부를, 여기 여시춘추 자지라고 하는 편에서 나오는 유명한 고사입니다. 이게 고사성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고사성어 또는 반대되는 고사성어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슷한 낱말, 반대되는 말, 또 반의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비슷한 뜻은 자기 기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인다. 또는 자기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려고 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자기 기인이 있고요. 주자어디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엄비투양, 코를 막고 냄새를 훔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기 어미도령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았잖아. 근데 이거는 코를 막고 냄새를 가린다 라는 뜻입니다. 그 냄새가 어디 가겠어요, 그죠? 지 코만 막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 코에는 냄새가 안 나나? 똑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엄목포작, 눈을 가리고 참새를 잡는다. 이게 잡히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 우리 속담에는 여러분 눈 가리고 하면 아시죠? 근데 재미난 속담이 또 있어요. 머리카락 뒤에서 숨바꼭질 한다라고 하는 재미난 우리나라 속담이 있더라고요. 머리카락 뒤에서 숨바꼭질 한다고 해봐야 자기 얼굴이 안 보입니까? 환히 보이지. 근데 머리카락 뒤에 숨었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죠? 이런 우리 속담하고도 비교해서 언어 생활을 좀 더 다양하게 또는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사성어는. 견미지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미미한 것을 보고 저자는 드러날 저자,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드러날 것을 안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걸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 그러면은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기자는 아시죠? 이름 들어보셨죠? 그죠? 기자 조선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자입니다. 은나라 말기에 사면 가운데 또는 삼인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현자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기자입니다. 기자, 미자, 비간 이렇게 세 사람을 삼현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기자라는 사람이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임금이 상아로 만든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걸 보고 은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견을 했다는 겁니다. 밥 한 끼 먹는데 저 동남아 지역이나 구하기 힘든 코끼리 뿔 가지고 만든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자가
무슨 짓을 더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무슨 짓인지 다 알 거다는 얘기입니다. 밥 한 끼 먹는데 귀한 상하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무슨 짓인지 못하겠냐.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네 라고 멸망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들 역사의 미래 예견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많이 읽게 되면 또 즐겨 읽게 되면 앞으로 앞날을 예견할 수 있는 미래 예견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왕사 살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일을 기록해서 다가올 일을 생각한다. 또는 지내자라고 합니다. 다가올 일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는 성견지명이죠. 그죠? 네. 앞날을 내다보는 현명한 밝음 이런 뜻입니다. 역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역사 공부가. 근데 사회 지도층들이 안타깝게도 역사 공부를 안 합니다. 인문학 공부도 잘 안 합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역사 공부는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조금 이제 여러분들 생소한 걸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도공비수현이라고 해요. 저는 볼견자인데 한자 공부하겠습니다. 볼견자인데 다른 뜻으로 나타나다, 드러나다 라고 쓸 때는 현이라고 씁니다. 그 견자 옆에 임금왕자 붙어있는 현자 있죠? 현실 할 때 현자 있잖아요. 현재 할 때 그 현자와 뜻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도궁, 지도가 다하자. 궁자는 우리가 궁색하다, 궁하다, 가난하다 할 때 주궁자를 써요. 빈궁하다, 그죠? 이렇게 쓰는데 동사로 쓰게 되면은 끝까지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쌀이 다 떨어졌어. 그게 궁한 겁니다. 집에 쌀독에 쌀이 다 떨어졌어. 밑바닥까지 다 보여. 이게 궁입니다. 궁. 지도가 끝까지 다 펼쳐지자 비수가 나타나다. 비수가 드러나다. 그런 뜻입니다. 좀 어렵죠. 자객열전이라고 하는 사마천 사기의 자객열전에 보면은 형가라고 하는 자객이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객 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형가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형가가 비수를 들고 저 오른쪽에 도망가고 있는 진시황을 찌르려고 하는 그 대목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태희라는 사람이 약상자로 형가를 막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형가가 연나라 태자 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진나라에 가서 진시황을 죽이려다가 실패합니다. 그런데 진나라의 진시황은 의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대전에 무기를 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게 몸수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기를 어디다 감추냐? 그리고 진시황이 형가를 직접 맞이하려면 미끼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끼를 2개를 가져갑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나라에서 망명해온 번옥이라고 하는 장수의 목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진나라에서 배반자죠. 두 번째, 연나라의 땅 독항이라고 하는 지역의 땅의 지도를 가져가요. 이걸 바치겠다. 그러면 이제 야, 그 땅 어떻게 생기냐 한번 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지도가 두루마리로 돼 있단 말이죠. 천에 이제 그려져가지고 종이가 발명되기 전이니까. 그러면 자 보십시오. 독항 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일 끄트머리에다가 빗으로 숨겨줍니다. 거기다 까피다 치명적인 독약을 발라가지고 빗으로 숨겨놓습니다. 진시황 앞에서 번욱이 목을 받치고 그 다음에 지도를 펼쳐서 보십시오. 싹 펼치면서 제일 끄트머리 지도가 다 끝나자 비수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 그래서 어떠한 장면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을 때 저렇게 얘기합니다. 도궁 비수현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찔러서 결국 실패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가가 진나라로 떠나려고 연나라 국경을 넘어갈 때 건넜던 역수라고 하는 물입니다. 저 역수를 건너가면서 형가가 유명한 노래를 부르죠. 역수가라고 하는. 바람 소리 솟으라고 역수는 찬대. 장사 한 번 가면은 돌아오지 못하리. 라고 하는, 뭐 어차피
죽는다는 걸 알고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저 벽돌 그림은 형가가 진시황에게 칼을 던지고 비수를 던지는 모습, 암살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 그만큼 유명한 장면이었어요. 오른쪽 아래 그림은 연나라 태자 단하고 고개를 이렇게 꽂고 있는 사람이 형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얘기가 길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석상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각종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로 숱하게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진나라하고 관계되어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검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 이제 한자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검수라고 해서 검은 머리라는 뜻입니다. 검은 머리. 검자는 검다라는 뜻이에요. 블랙이라는 뜻입니다. 숫자는 머리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검수라는 단어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일반 백성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민을 검수로 바꾸어 부르게 하고 전국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진시황이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자기의 공적을 기록한 공적비를 세웁니다. 그 공적비에는 뭐라고 나오면 여민이나 여서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민이라는 뜻입니다. 전부 다 여자는 전부 다 검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면은 진나라는 백성들을 검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느냐? 진나라가 숭상한 색깔이 검은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나라의 오늘날 국기, 진나라의 휘장, 진나라의 복장, 군대의 복장 전부 다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검은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검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백성이라는 단어는 초창기 중국 기록, 상사나 시경 같은 아주 오래된 기록에 따르면 처음에 귀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100대 성이죠. 중국 성씨 가운데서 상위 100개만 해당되는 귀족이었다가 나중에 점차 전국시대 이후로 성이 보편화되어 가면서 일반 평민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쓸 때 백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백성들을 높이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백성은 귀족에 해당되는 귀한 사람들한테만 쓰는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백성을 쓸 때는 민이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뜻에서 백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진나라가 검은색을 얼마나 숭상했는가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영화 한 편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한 편 다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 가운데 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진시황이 천하를 순시하면서 유명한 산에다가 남긴 공적비 글씨입니다. 왼쪽이 갈석산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남긴 공적비. 저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태산에 올랐다가 남겨놓은 태산각석비라고 하는 공적비 비문들입니다. 유일하게 현재 오른쪽 위쪽에 남아있는 저 태산각석비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진시황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한 이사가 글을 쓰고 글자를 썼다라고 글을 짓고 글자를 썼다고 합니다. 2200년이 넘은 비석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없어지고 탁본만 남아있습니다. 후대에 그대로 똑같이 벗겨가지고 세우는 후대의 비석하고 탁본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자, 진나라가 검은색을 얼마나 숭상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진나라는 죄다가 검은 색깔입니다. 그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운 단어 하나 소개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상려 열전에 보면은 독비곤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글자 쓰기도 힘들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 글자를 쓰시란 얘기가 아니라 이 글자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요게 오늘날로 얘기하는 7부 바지 내지 8부 바지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팬티보다는 길고 긴 바지보다는 짧은. 여기 보시면은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요 무릎 쪽까지만 살짝 내려오는 바지단 말이죠. 그죠? 사마상려가 신혼에 아내인 문군과 함께 인공호리 이사를 가서
수레이며 가진 것을 모두 팔아가지고 술집 한 채를 사가지고 술 장사를 합니다. 이때 문근은 술을 다니는 로에 앉아가지고 술을 팔고, 남편인 사마상녀는 독비곤을 입고 일꾼들과 함께 잡리를 하고 시장에서 술잔을 닦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독비곤, 그러니까 사마상녀는 문장가였어요. 지식인인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또 벼슬을 못하고 있던 상황인데 부잣집 딸내미인 탕문군을 꼬셔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신혼을 지내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 살림을 못해. 그래서 아내가 가지고 온 수레며 이런 폐물들을 팔아가지고 술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남편인 사마상녀가 이 8구 7구 바지를 입고 직접 나가서 아내를 도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200년 전에 독비곤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7구 바지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독은 송아지를 얘기하고 비는 코비자죠. 송아지 코바지라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뭐 송아지 코처럼 생겼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행히 벽화에 이 독비곤의 모습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좀 더 짧죠, 그죠? 하필이면 약간 긴 형태의 바지를 입고 있는 저런 거를 독비곤이라고 합니다. 더 공부하시고 싶은 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무실 때 틀어놓고 주무세요. 그러면은 저한테는 도움이 되고 잠도 잘 옵니다.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보사성어가 탄생한 역사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